31페이지, 아니, 29페이지 봅시다. 얘도 뭐 답은 선명합니다. 이걸 뭐 답을 틀릴 이유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봐야 할 게 좀 많습니다. 졸라 많습니다. 진짜 많습니다. 미안해, 오늘 1시 넘어서 끝날 거야. 어제 수업 준비하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봤어. 이거 2지문 하면 몇 시간 정도 될까 생각해봤는데 내 생각은 한 3시간 반이었거든요? 아니었어. 오래 걸릴 거야. 가보자. 참고로 여기 이제 가지문은 평가원 공식 명칭으로 비평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비평문 같은 경우에는 28학년도 예비 시행에도 이미 같은 양식으로 한번 또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용도 폐기됐다가 19학년도 9월 모평 이후로 용도 폐기됐다가 지금 다시 28학년도 예비 시행, 그러니까 22개정 교육과정이죠. 거기서 다시 이제 부활했는데, 뭐 이유는 명확해요. 그러니까 요거를 바탕으로 해서 시를 읽어봐라. 그러니까 보기처럼 이제 작동을 했던 거지. 근데 이제 지금 현재 메타에서는 요 보기 지문을 하나만, 그러니까 가지문 하나만 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넘겨봐. 3번 버 6번 보세요. 보기가 세팅이 안 돼 있습니다. 됐니? 그래서 이제 요 보기 지문, 보기 하나에 이제 물어보는 게 하나여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감상을 좀 깊이 있게 묻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지금 현재 평가원이 채택하고 있는 거는 25학년 수능처럼 정을선전 같은 지문에서 보기를 2개 주는 경우로 이제 틀었습니다. 근데 아마 뭐 올해 수능에서는 비평문이 나올 가능성이 좀 낮죠. 좀 상대적으로 좀 낮아. 아, 이거 젠장이다. 웬대로 이렇게 오락가락해. 춥냐? 아무튼 그래서 일단은 가지문부터 시작해서 다로 쭉쭉 갈 겁니다. 되시겠지? 봅시다. 여기 봐봐. 문학적 시간이 이렇게 나와 있죠. 문학적 시간이 뭐예요? 우리 이제부터 약속합니다. 문학적 시간이라는 얘기는요, 앞서서 얘기했던 개성적이다 이런 얘기고요, 주관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100%입니다. 개성적이고 주관적입니다. 즉 세계의 자어를 했다 이 얘기야. 가능하시겠죠? 개성적으로 인식하고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시간. 얘는요, 작가의 체험이나 의식에 따라, 의식이란 말 나와 있네? 의식이 뭐예요? 작가의 뭐를 얘기하시는 거겠어? 4글자. 내면 세계에 따라 인식됩니다. 이런 얘기겠지. 되니? 작가의 내면 세계에 따라 시간을, 여기 봐봐. 자연적 시간을 의도적으로 여기 뭐라 나와 있어? 재구성하였습니다. 이런 얘기 나와 있죠. 이게 뭐야? 주관적으로 인식했습니다. 이런 얘기지. 되니? 잘 봐. 여기 이제 자연적이란 말 나와 있어요. 얘는 우리 이제 고전 가서도 엄청 많이 나오겠지만은 제가 그때 독서할 때도 얘기했었어요. 여기 있는 자연은 원래 있던 것입니다. 근데 무슨 적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원래부터 있던 성질을 띠고 있다 이런 얘기겠지. 되니? 실제 기출 통해서 확인을 해봅시다. 그 집은 그 집 아이들에게 작은 우주였어. 그곳에는 많은 비밀이 있었습니다. 자연 속에는, 여기는 이 자연 뭐라 읽을래? 네이처 이러지 말고 원래 있던 것. 그 집에서 크면서 자연 속에 감춰진 비밀을 깨달았어요. 자연 뭐겠어? 원래 있던 것. 가능? 나만 봐. 어디 봐. 왜 책 보지 마. 책 보라 할 때 봐. 어젯밤 잠자던 동해안 어촌 그 검푸른 밤하늘에 나는 장엄이 뿌려진 허다한 바다의 별들을 봤어요. 왜 검푸르겠어? 이유가 뭐겠어요? 왜 검푸를까? 뒤에 보니까 밤하늘이라 나와있지. 검은 건 알겠어. 왜 푸르르스 말까? 너네 그 하늘 볼 때 달 좀 떠 있으면은 그 주위로 좀 밝은 거 느껴지죠? 살짝 푸르딩딩한 거 느껴진 적 본 적 있니? 그 얘기 하시는 겁니다. 이제 나는 이 오늘 밤 산장에도 얼어붙는 바람 속 우러르는 나의 하늘의 별들은 쓸리며 다시 꽃과 같이 난만하다 이런 얘기 나와 있지. 난만하다가 뭐예요? 혹시 난분분하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나? 난만하다, 난분분하다.
어지럽게 흩어져 있다 이런 뜻이에요. 얘래? 어지럽게 흩어져 있다. 많이 나와? 알고 계세요? 그러면은 꽃과 같이 난무하다는 얘기는 뭐야? 여기 있는 별들이 꽃이 무성하게 확 피어 있는 것처럼 별들이 뭐 있다는 얘기야? 쫙 펼쳐져 있다 이런 얘기겠지. 화자가 뭐 보고 있고 하늘 보고 있고 가는. 그래서 당시 보기가 이렇게 나왔어. 금강산으로 가는 길에서 만난 자연의 모습, 밤하늘, 원래 있는 밤하늘의 모습을 뭐라 나와 있어요? 자신의 내면에 투영하여 형상한다 이런 말 나와 있지? 뭐라 읽을래? 주관적 인식, 개성적 인식, 문학적 인식, 세계의 자아와. 자연의 외적 모습을 바라보는데 그치지 않고 주관적 대상 이런 말 나와 있죠? 화자의 내면 세계에 따라 인식했다 이런 얘기고요. 화자와 자연의 정서적 교감, 교감이라는 얘기도 알고 계셔야 돼요. 교감은 무조건입니다. 함께하다. 연대, 유대, 조화. 교감이란 말 진짜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연대, 유대, 조화요. 이번에도 그 세트에서 나왔잖아. 그 나무 세트에서 나왔잖아요. 교감. 자연과 뭐 한다? 함께한다. 연대, 유대, 조화. 그래서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만약에 정서적으로 거리가 가까워. 그럼 뭐라고 부르겠어? 친밀감을 갖는다. 그래서 뭐 자연 친화. 됐니? 얘도 자연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 여기 있는 자연은 뭐야? 원래부터 있던 것. 그래서 여기 있죠. 가을에 지는 낙엽이나 한밤중에 쏟아지는 우박. 전부 다 뭐예요? 자연에서 일어나는 일. 그래서 이걸 뭐라 불렀어? 자연물. 자연에서 존재하는 것들이니까. 그럼 다시 자연적 시간을, 그 원래부터 흐르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재구성하여 세계의 자화를 통해서 미적 효과를 드러낸다. 우리 첫 시간에 했습니다. 심미적 이런 얘기했던 거 기억나? 삶의 과정과 시간의 흐름을 담은 것은 주로 과거형으로 대상의 특징을 또 나오네요. 감각적으로 형상화. 무슨 말? 묘사하다 이런 얘기. 알고 계셔야 됩니다. 감각적으로 형상화했다는 얘기는 묘사했다. 또 다른 말로 심상을 통해, 또 다른 말로 이미지를 통해 형상화했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우리 앞에서 나왔던 색채 이미지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감각적으로 형상화한 거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야. 그런 것들은 주로 현재형으로 표현해요. 실제 한번 확인해 볼까? 여기 나와 있죠. 이제부터 우리 약속합니다. 심상은 곧 이미지야. 그래서 시각적 심상하면 뭐? 시각적 이미지. 되니? 대합실 밖에는 밤새 송이눈이 쌓이고, 무슨 말이에요? 눈이 쌓이고 있다라는 얘기. 눈에 보이는 대로 묘사했다. 색채 이미지 또 나왔죠? 새하얗게 얼은. 물론 뭐 정확히 하면 색채 어지만은 새하얗게 얼었다라는 얘기를 통해서 심상을 드러냈다 이런 얘기고요. 후각적 심상, 냄새겠지? 맵싸한 냄새. 맵싸한 냄새가 뭔데요? 매콤한 냄새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겠어? 촉각적 심상, 젊은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에 열로 상기한 모를 말없이 부빈다. 경험 있지 않아? 약간 어렸을 때 아버지들 회식하고 딱 들어왔을 때 겨울에 코트 같은 거 입고 딱 오시는데 이제 가까이 가면 약간 차가운 한기 쫙 오는 그런 거 경험 있죠? 청각적 심상, 뭐 들리는 거, 그래서 물소리. 미각적 심상, 다나 쓰나 어일이 달거나 혹은 쓰거나. 이거 보세요. 일로 와봐. 좀 적어놔. 필기해 놓으세요. 우리가 그러면은 이런 심상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니? 네, 여기다 적을게. 심상, 이미지라고 하는 게 있잖아. 근데 만약에 요 이미지를 우리가 두 개를 썼다 해볼게. 두 개를 썼다 해볼게요. 그래서 시각적 심상을 썼어. 청각적 심상을 썼어. 이걸 동시에 씁니다. 동시에 쓰는 거야. 이해돼? 그래서 제일 유명한 김광균의 와사등이래. 와사등? 와사등 맞나? 외인촌. 외인촌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98수능이야. 외인촌이라는 시에서 요거 우리 맨날 봤죠? 푸른 종소리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지? 국룰이죠. 푸른 종소리. 이게 뭐예요? 종소리는 뭐야? 어디에 해당돼? 청각적 심상에 해당하죠. 푸른은 뭐예요?
푸르는 뭐예요? 색채 이미지. 색채요. 동시에 뭐 시각적으로 들리는 거겠지. 얘는 시각이 사용되었어. 그럼 잘 봐. 푸른 종소리는 어떤 종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맑은 종소리, 청아하게 들리는 종소리다 이런 얘기겠지. 맞아?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 얘기하냐면은 내가 실제로 듣고 있는, 인식하고 있는 것은 종소리입니다. 실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종소리야.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인식한다는 얘기예요? 푸르다라고 인식하는 거지? 맞아? 그럼 얘는 객관적 인식이에요? 주관적 인식이에요? 푸르다라는 얘기는 객관적이야? 주관적이야? 푸르다. 주관적이죠. 종소리는 풀을 수 없어. 원래 내가 듣고 있는 건 맑고 청아한 소리인데 그거를 뭔가 종소리가 맑다, 종소리가 뭐 청아하다 이렇게 쓰려면 조금 뭔가 내가 표현하는 바가 좀 부족해.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는 거야? 푸르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해돼? 그래서 얘는 주관적으로 인식한 거예요. 이해되니? 그래서 여기 있는 종소리가 푸르게 들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거를 청각적인 거를 시각적으로 바꿨어. 그래서 이걸 뭐라 불러? 감각이 전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각이 뭐 된다? 전이 된다. 옮겨간다. 이런 얘기야.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걸 뭐라 부르게? 종소리가 푸른 거기 때문에 청각적인 거를 시각적으로 바꿔. 그래서 이걸 뭐라 부를까? 청각의 뭐? 청각의 뭐? 시각화다. 이렇게 부르는 거지. 그래서 이걸 뭐라 부르게요? 감각이 있어. 감각이 있는데 두 가지 이상의 감각을 함께 사용해요. 공유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 부르게? 들어보셨죠? 무슨 심상? 공감각적 심상입니다. 이렇게 부른다고. 이해되시겠죠? 한 가지 더. 15학년도 평가원이야. 아까 전에 우리 김광균의 와사등 했었죠? 거기에 나왔던 거예요. 피부에 어둠이 스민다. 요런 게 나왔어. 잘 보세요. 야, 푸른 종소리를 너네가 문장으로 한번 만들어 볼래? 푸른 종소리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보세요. 이거 어떻게 만드실래요? 종소리가 뭐하다. 종소리가 뭐하다. 푸르다 이렇게 얘기하겠지. 맞니? 종소리가 뭐하다? 푸르다. 가능하시겠죠? 여기까지는. 그럼 얘 봐봐. 피부에 어둠이 스민다. 이 말이 뭐예요? 에이, 이거 납득해봐. 피부에 어둠이 스민다는 얘기가 뭐야? 피부가 어두워진다는 뜻입니다. 좆되는 거죠, 그러면은. 좆되는 거죠. 잘 봐. 물론 이제 맥락을 좀 드릴게요. 여기 있는 화자가 어떤 상황이냐면은 외부 세계가 있어요. 이거 현실이야. 가로등 밑에 있습니다. 가로등 밑에 있어요. 도시예요. 그 가로등 밑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냐면은 외로움의 감정을 느낍니다. 외로움의 감정을 느껴요. 근데 지금 여기 화자가 계시는 공간은 도시고 밤이에요. 근데 화자의 이 외로운 상황에 현재 화자가 인식하고 있는 건 밤이야. 어둠이에요. 근데 그 어둠이 피부에 스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이거 뭐라 읽을래? 뭐라 읽으실래요? 표정이 어두워진다. 좆되는 건다니까? 지금 내가 내면서 얘기했잖아요. 외로움을 느끼는 외로움이 피부에 더 뭐한다? 생생하게 느껴진다. 이렇게 읽어야지. 이해돼? 외로움의 상태에 놓여 있는데 어둠을 보고 있어. 피부에 어둠이 스며 외로움이 생생하게 느껴진다. 이렇게 읽는 거야.
외로움이 생생하게 느껴진다. 가능? 가능. 그러면은 여기 일단 첫 번째. 화자가 인식하고 있는 거 뭐예요? 화자가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 뭐예요? 뭐 인식하고 있어? 어둠 인식하고 있지. 그 다음에 화자가 주관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 뭐예요? 화자가 주관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 뭐니? 그 어둠이 마치 뭐 하는 것 같아? 피부에 뭐 하는 것처럼 스며드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러면은 얘는 첫 번째는 시각적으로 어둠을 인식하고 있고요. 스민다는 뭐야? 촉각이지. 그럼 얘는 우리 뭐라고 부르겠어? 시각의 촉각화 이렇게 부르겠지. 감각이 뭐 된다? 공유된다. 이해돼? 그래서 당시에 선지가 이렇게 나왔다고. 여기 있는 화자는 어둠을 통해 어둠과 현실과 그 다음에 화자 사이의 간극을 좁힌다 이렇게 나와 있어. 좁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 거겠어요? 거리감이 어떻게 되는 거 느껴져? 외로우니까. 외로우니까 어떻게 돼? 현실과 함께하고 싶어 하겠어? 멀어지려고 하겠어? 멀어지겠지. 이해돼? 잘 알고 계세요? 됐니? 가보자. 감각적으로 형상화해 생동감 있게 묘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건의 흐름을 담은 사건은 과거형, 그 다음에 감각적으로 묘사하는 것들은 현재형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었죠. 앞에서 우리 윤동주 병원 세트에서 나도 모를 아픔을 안고 병원에 왔다라고 했을 때 그냥 무턱대고 과거형이니까 회상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름부터 살벌합니다. 이름이 삼수예요. 삼수가 왔다 간 다음날 밤 자정이 넘었다. 과거형이지. 칠흑의 밤을 타고 덩어리 같은 침묵을 지키며 타작마당에 장정들이 모여들었어요. 마을에서는 개들이 짖는다. 시제 뭐예요? 현재형. 불은 켜지 않았지만 집집에서 인적기가 난다. 보이지 않는다. 시작한다 이런 얘기 나와 있지. 이거 뭐야? 갑자기 과거에서 현재로 간 거니? 그게 아니죠. 뭐예요? 시간의 어떤 흐름을 나타낼 때는 뭘 하고요? 과거형을 쓴 거고요. 현재형을 쓰면서 뭐 하는 거야?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생생함을 불어넣기 위해서 현재형을 쓴 거야. 가능해? 그래서 여기 뭐라 나와 있어? 시제가 과거형에서 현재형으로 바뀌면서 장면에 여기 뭐라 나오니? 긴장감이란 말 나와 있죠. 긴장감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긴장감은요, 무조건입니다. 주목하게 되고 강조하게 됩니다. 어제 복습했으니까 안 써도 돼. 긴장감은요, 주목하게 되고 강조한다 이 얘기야. 너네가 그래서 긴장감 하면 뭔가 nervous 이거 생각한다고. 그거 아닙니다. 긴장감은요, 주목하게 되고 강조한다야. 그래서 공포 영화나 이런 데에서도 뭐하게 만들어? 긴장하게 만들지. BGM을 깔거나 아니면은 인물 간의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서 무엇을 유발해요? 긴장감을 유발함으로써 독자들이나 혹은 관객들로 하여금 뭐 하게끔 만드는 거야? 주목하게 되고 집중하게 만드는 겁니다. 가능하지? 그럼 시에서 쓰이면 무슨 긴장감? 시적 긴장감. 소설에서는요, 서사적 긴장감. 극에서는요, 극적 긴장감. 얘도 서영은의 사막을 건너는 방법에서 나왔던 구절이에요. 드디어 자전거에 짐을 싣고 공터 안으로 들어오는 노인의 모습에 눈이 잡힌다. 그 곁엔 개가 종종 걸음으로 따르고 있다. 어제와 거의 같은 장소에서 노인은 자전거를 멈추고 짐을 내린다. 비치 파라솔, 괴짝, 연탄불 따위들이 착착 있을 것이 놓여진다. 있는 듯하다. 뭐 이렇게 나와 있지. 뭐예요? 현재형이죠. 이렇게 쓴 이유가 뭐예요? 당시 선지가 이렇게 나왔지. 현재형 시절을 사용해서 관찰하고 있는 사실을 뭐한다? 생생하게 나타낸다. 가능? 하지만 과거형과 현재형의 적용은 작품의 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과거의 사건이나 동작의 변화를 실감나게 드러내기 위해, 실감나게 묘사하기 위해 현재형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이미지 묘사를 뭐라 나와 있어? 이미지 묘사면은 우리 원래 현재형을 써야 되잖아. 근데 여기 뭐라 나오니? 시간의 흐름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뭘 쓴다?
과거형으로 쓴다. 그래서 여기 있는 문학에서는 함부로 판단하시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가능하시겠죠? 특히 서정시는 현재의 순간에 과거의 경험들이 공존해 있다라는 점에서 시간에 무엇이 드러난다? 모호성이 드러난대요. 그렇다는 얘기는 현재 순간에 과거의 경험들, 즉 내면세계, 성찰, 과거의 상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이런 얘기지. 모호성이 뭐예요? 모호하다가 뭐예요? 경계가, 그쵸? 불분명하다 이런 얘기야. 시간이 불분명하다 이런 얘기거든? 야, 한번 봐봐. 28학년도 예비시행이에요. 정책의 모호성 이런 말 나와 있지. 정책이 뭐하다는 얘기예요? 불분명하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모호성은 정책의 의미를 분명하게 제시하여 뭐한다? 해소한다 이런 말 나와 있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걸 뭐한다? 분명하게 한다. 가능. 그래서 시간이 불분명하다 이런 얘기고요. 즉 서정시는 과거와 현재를 분리하지 않고 시적인 현재로 통합하는 시간의 의도적 변형. 무슨 뜻? 주관적으로, 문학적으로, 개성적으로 이런 얘기야. 가능. 자, 이제 나로 가봅시다. 이거 어렵다. 집중 잘해야 돼. 하늘로 나를 듯이 길게 뽑은 부연 끝. 각주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 네모지고 짧은 석가래라고 나와 있지. 석가래 보신 적 있죠? 그 한옥이나 이런데. 그 부연 끝에 뭐가 온대요? 풍경이 온다 이런 말 있어요. 이걸 랜드스케이프로 하면 진짜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풍경이 뭐게? 이거. 풍경이 온다 이런 얘기. 너네 저기 중국집이나 이런 거 할 때 보신 적 있죠? 풍경. 띠링띠링띠링 하는 그거 얘기하시는 거야. 이해돼? 심상글 보면 이렇게 나오죠. 하늘 끝으로 길게 내뻗은 석가래 밑에 뭐가 있어? 풍경이 있지. 이 풍경이 뭐한다? 울어. 풍경을 어떻게 울겠어? 이게 cry 이러면 큰일 난다? 우리 아까 앞에서 바람 할 때 얘기했었죠. 뭐 때문에 우는 거야? 바람이 부니까 떼릉떼릉떼릉떼릉 지금 이러고 있는 거지. 이해돼? 처마 끝 곱게 느리운 주렴에 반월이 숨어 있습니다. 주렴이 뭐예요? 여러분들 주렴이 뭐예요? 이거요. 주렴. 보신 적 있지? 중국집에서 이런 거 많이 보지 않았어? 그럼 주렴이 이렇게 내려져 있고 그 주렴에 뭐가 숨어 있는 거예요? 달이 숨어 있다. 잘 봐. 이게 나만 봐. 원래는 이거 좀 제가 이걸 재미나게 이해를 못 해가지고 샤갈롬이 이렇게 그려놨는데 원래는 어떤 거냐면은 여기 주렴에 뭐가 있는 거야? 누가 있는 거야? 주렴 안쪽에 화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화자가 뭐 하고 있는 거야? 주렴을 이렇게 보고 있어. 근데 달이 이렇게 떠 있는 겁니다. 근데 주렴에 가려져서 뭐만 보이는 거야? 반만 보이는 거야. 그걸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반월이 숨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돼? 이해되세요? 다시 여기 처마 밑에 누가 있어? 화자가 있어요. 근데 그 화자가 주렴 뒤에 숨었다니까 좀 그러네. 주렴 뒤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어. 그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뭐가 울고 있는 거야? 풍경이 울고 있는 거지. 띠링띠링띠링 하면서. 근데 주렴에 가려지다 보니까 달이 뭐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반밖에 안 보인다. 그거를 뭐라고 표현했다? 처마 끝 곱게 느리운 주렴에 무엇이 숨어있다? 반월이 숨어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라고. 어렵다 이거. 연습해야 돼. 아른아른 봄밤이 두견이 소리처럼 깊어가는 밤입니다. 계절적 배경 이러지 마시고요. 아른아른 봄밤이 두견이 소리처럼 깊어간대요. 무슨 말일까? 두견이가 뭘까요? 적어놓으십시오. 이건 중요합니다. 두견이라는 얘기는요. 시에서 이렇게 나올 거예요. 소쩍새, 접동새, 불려귀, 귀촉도, 자규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다 똑같은 놈입니다. 소쩍새, 두견이, 두견새, 접동새, 불려귀, 귀촉도, 자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없다고? 내신태 했어. 근데 잘 봐. 얘네들은 왜 우는 거야? 지금 보세요. 얘네들은요, 밤에 우는 새거든? 얘네들 전부 다 밤에 우는 새예요. 그럼 나만 봐.
왜 밤에 울까? 잘 보세요. 나만 보세요. 새들은 시도 때도 없이 원래 울어요. 근데 우리가 인식의 주체인 자아가 밤에 새가 우는 소리를 듣는 거야. 그럼 왜 듣게 된 걸까? 너네 농경생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농경생활도 갈 필요도 없어. 니네가 만약에 새벽 3시쯤에 고민이 졸라 많아.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고민 존나 많아요. 여기 혹시 흡연자 있나? 없어. 있어? 그래? 알았어. 짜증나. 어떡하지? 막 이러고 있어. 그래가지고 밖에 나가가지고 담배를 한 대 딱 핍니다. 근데 밖에서 이러고 있어요. 이게 갑자기 여기 새가 갑자기 이러고 있다가 담배 피냐? 레디 액션 뛰어가가지고 서쩍 샹 이게 아니야. 원래도 울고 있었어. 근데 담배를 핀다는 거는 문학에서는 안에 있는 내적 갈등이 많은 상태라는 걸 얘기하거든. 막 답답해.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뭐가 우는 거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새 소리를 듣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잠에 들지 못할 정도로 내적 갈등이 심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듣는 소리다 이 얘기요. 특히 예전 농경 생활 때는 어때? 밤 9시에 자서 아침 6시에 일어나지. 맞아? 근데 이런 새 소리를 들을 정도로 잠에 들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라고. 가능하시겠어요? 확인 좀 해보자. 이게 봐봐. 두견이 소리처럼 들어온다고 아까 얘기했어. 이게 텔레비전을 끄자 풀벌레 소리가 어둠과 함과 방 안 가득 들어와. 어둠 속에 들으니 벌레 소리도 화내요. 이게 뭔 얘기예요? 에이, 나 한번 봐봐. 텔레비전을 딱 껐어. 띠링 하고서 딱 껐어. 뭐가 들린다는 얘기야? 풀벌레 소리가 들린다 이런 얘기죠. 이게 잘 보세요. 나 한번 봐. 텔레비전 이제 딱 월드컵 떨어졌네 병신들 하고 딱 껐어. 내가 밖에서 풀벌레 소리도 못 내겠다. 야. 풀벌레 소리가 들려요. 이게 TV 딱 끄자마자 풀벌레들이 레디 액션 뛰어가가지고 지금 이런 소리 내는 게 아닙니다. 뭐라 읽을래요? 원래부터 뭐하고 있었어? 풀벌레들은 울고 있었던 거야. 근데 텔레비전을 딱 껐죠. 내가 현재 외부 세계에서 듣고 있는 TV 소리가 딱 끊겼다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 조용해지겠지.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이미 밤인 상태에서 TV 딱 끄니까 그제서야 풀벌레 소리가 어떻게 들리는 거예요? 선명하게 들린다 이렇게 읽어야지. 이해돼? 그래서 뭐라 나와? 어둠 속에서 들으니 벌레 소리도 화나다. 앞에서 우리 했네요? 뭐예요? 듣고 있는 거.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 뭐? 청각. 화나다네요? 뭐? 시각. 그래서 뭐? 청각의 시각화. 감각이 뭐 된다? 전이 된다. 그럼 벌레 소리들이 화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니? 벌레 소리들이 그만큼 뭐하다? 잘 들립니다. 잘 들립니다. 그럼 다시 아까 전에 우리 했던 거 좀 보자. 봄밤이 두견이 소리처럼 깊어가요. 그럼 이 말은 뭐라 읽을래? 밤이 뭐 해가고 있다?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뭐 하면서? 두견이 소리가 들리고 있어. 하는 그런 소리가 들릴 정도로 뭐 해가고 있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오래됐습니다. 이러니 밤이 깊어지고 오래 가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지. 다시. 봐봐. 요 시 제목부터 보세요. 뭐라 나와 있니? 접동새. 잘 봐. 누나라고 불러보랴. 오, 서러워요. 잘 봐. 뭐를 지금 누나라고 부르는 거야? 접동새를 누나라고 부르는 거지. 접동새는 누나일 수가 없다. 뭐예요? 세계에 자아화한 거야. 서러워서요. 시세움에 몸이 죽은 우리 누나는 죽어서 뭐가 됐대? 접동새가 됐대요. 어떻게 우리 누나가 죽어서 접동새가 되어 우라질 거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왜 이러는 건데 이거? 세계에 자화했다는 건 견적 나오고 이 접동새가 늦은 밤에 뭐하고 있어요? 울고 있죠. 하는 거 들으니까 저 새가 마치 모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우리 누나처럼 느껴지는 거야. 너네 유튜브나 인스타 쇼츠에서 그거 본 적 없어? 결혼식인데
신부가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나비가 이렇게 날아와. 그럼 그 신부가 그 나비 보면서 죽은 우리 아버지가 돌아서 Father! 하는 그 본 적 있죠? 진짜 나비가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게 정신건강에 좀 더 좋겠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죠. 나비는 그냥 just fucking flying 나비야, 버터플라이야. 왜 그렇게 인식한 건데? 그 사람의 내면 속에 뭐가 있는 거야? 아버지에 대한 뭐가 있어서? 그리움이 있으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라고. 아홉이나 남아되는 오랩 동생을 죽어서도 못 잊어, 차마 못 잊어. 무슨 얘기예요? 누가 못 잊는다는 얘기였어. 동생을 못 잊는다는 얘기는. 누나가 못 잊는다. 그래서 요거 야삼경이란 말 나와 있죠? 여기다 적어놔. 이 밤에 우는 새는요, 언제 우냐면은요, 삼경에 웁니다. 삼경에 울어요. 이 삼경이 뭐냐면은 AM 11시부터 AM 11시부터 AM을 쓰면 그렇구나. 그냥 이렇게 쓸게요. 저녁 11시부터 새벽 1시입니다. 저녁 11시부터 새벽 1시. 됐니? 그럼 오경은 언제겠어요? 2시간 간격이니까 3시부터 몇 시? 5시. 이른 새벽. 가는? 그럼 봐봐. 야삼경. 밤 야자의 삼경이죠? 그럼 무슨 뜻이야? 저녁 11시부터 새벽 1시에 남들이 다 자는 밤. 선생님, 저는 올빼미족이라서 안 자요. 그러지 말고요. 이거 옛날이잖아. 그 밤이 깊어지면서 이산 저산 옮아가며 슬피웁니다. 무슨 말이니? 누나가 동생에 대한 무가 있어서 그리움이 있고 밤이 되고 깊어지니까 그리움이 뭐 된다? 심화됩니다. 가능?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여기 있는 이 밤에 오는 새, 두견이나 소쩍새 이런 애들이 무엇을 품고 있다라고 생각했냐면은 한을 품고 있다 이렇게도 생각했고요. 어떤 내면 속에 있는 답답함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이해돼? 가보자. 차라리 죽어서 자규에 넋이 자규 떴죠.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두견이, 소쩍새, 적동새, 불력이, 귀촉도. 밤마다 이화에, 여기 이화는 백꽃이죠? 피눈물을 우러내어. 나와 있죠? 뭐 나와 있어요? 오경에. 무슨 뜻이야? 3경이 11시부터 1시니까 4경은 1시부터 3시, 5경은 3시부터 5시. 늦은 밤에 잔어를 섞어 님의 잠을 깨우리라. 그 정도로 지금 뭐 하단 얘기예요. 슬프도다 지금 이런 얘기지. 피눈물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도탄에 쌓인 군사 고향이별이 몇 해론고 귀촉도 불려귀. 적벽가. 이 적벽가는 아시죠? 적벽대전. 총나라의 군사들이 적벽대전을 끝마치고 난 다음에 오나라의 송건과 전투를 펼치고 나서 돌아가는 길에 아유 집에 언제 돌아가나 하면서 갑자기 저기서 뭐가 들리는 거야. 소리가 들린다고. 이해돼? 얘도. 시 제목부터 뭐예요? 귀촉도. 초롱의 불빛 지친 밤하늘. 구비구비 흔함을 여기 은하수를 얘기해요. 목이 젖은 새, 차마하니 솟는가락 눈이 감겨서 제 피한 취한 새가 귀촉도 운다. 귀촉. 그대 하늘 끝 홀로 가신 님만. 그럼 얘기해봐. 님에 대해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생각하고 있지. 부지하는 데서 생각하니까 뭐? 그리움. 결핍지향? 때리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그리움에 대해서 한의 정서를 품고 있다 이런 얘기. 가능? 근데 잘 봐. 나와보세요. 너네가 이거 보면서 선생님 그럼 소쩍새 나오면은 싹 다 그러면은 한과 어떤 답답함을 갖고 있나요? 아니야. 아까 우리 봤던 거. 초록바람의 전원. 뭐 나와 있어? 소쩍새 나와 있죠. 이거 보면서 이제 한과 그리움 이러면 진짜 큰일 나요. 맥락을 봐야지. 왜? 아무렴한 어떤가 산과 강과 들과 마을이 한 초록으로 짙어가는 5월도 청청한 날에 소쩍새는 또 한 목청을 다 실어. 무슨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야? 나무가 푸르스름해가지고 봄이 되었는데 그 와중에 뭐가 우는 거예요? 새가 그냥 우는 거야. 여기 있는 소쩍새는 소쩍새 필요도 없어요. 모여도 돼. 비둘기여도 되고 까치여도 되고 참새여도 돼. 상관없어. 다만 그냥 소쩍새일 뿐이야. 이해돼? 그래서 문학이 그래서 그지 같아요. 수학처럼 무슨 공식 마냥 때려박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맥락을 보셔야 돼요. 이해돼? 다시 봐. 두견이 소리처럼 깊어가요.
그런데 아직 잘 모르겠어. 아직 잘 모르겠어. 이 두견이라는 말만 보고서 뭐 내면 속에 뭐가 있나? 전혀 모르겠습니다. 왜? 그냥 저스트 뭐 하고 있을 뿐이야. 풍경이 울고 있는 거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밑에 보세요. 뭐라 나와 있어요? 고바라, 고바라, 진정으로 아름다운 지고. 그럼 저만 보시죠. 한번. 그냥 그러면은 여기 있는 두견이 소리도 뭐라 읽으실래? 앞에서 나왔던 초록바람에 전해졌던 소쩍새처럼 그냥 밤에 우는 새, 요 정도만 하시면 된다 이 얘기야. 깊은 밤에 우는 새. 그러면은 여기는 현재 화자가 보고 있는 것은 요런 걸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 이거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에 지금 풍경이 이렇게 지금 매달려 있는 걸 보고 있다고. 이거 보고 있다고. 와, 고바라, 고바라, 진정으로 아름다운 지고. 무슨 뜻이니? 그 정도로 뭐하다, 뷰티풀하다, 내면 세계. 내면 세계. 내면 세계. 아름답다, 아름다움. 오, 정말 아름답구만. 세 글자. 만족감. 가는. 그리고 봐봐. 파르란 구슬빛 바탕에 자줏빛 호장을 바친 호장 저고리. 호장. 보니까 여자 저고리를 색깔이는 헝겊으로 꾸몄대. 호장 저고리. 하얀 동적이 환하니 발도소이다. 오. 그럼 뭔진 몰라도 저고리를 입고 있으니까 남자는 아니겠죠? 여장 남자 이러지 말자. 호장 저고리니까 저고리를 입고 있는, 여자 저고리라 나와 있으니까 화자는 뭘 보고 있는 거야? 여자를 보고 있습니다. 가능하시죠? 하얀 동정이 환하니 발도소이다. 동정이라는 얘기는 뭔가를 받쳐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잘 봐. 화자가 여기 석가래에 매달려 있는 풍경을 보면서 동시에 또 뭐 보고 있는 거야? 여자를 보고 있습니다. 가능하시죠? 맞니? 뭐 보고 있다? 여자를 보고 있어요. 어떤 여자? 저고리를 입고 있는 여자. 가능하지? 가능? 납득 가능? 그리고 보세요. 12포 긴 치마가 사르르 물결을 친대. 야, 헤이, 치마가 갑자기 혼자서 드르르 이거 아니죠? 뭐라 읽을래요, 이거? 이거 감상해야 돼. 이거 이해해야 돼. 이거 무슨 말이에요? 물결을 친다는 말이 뭐야? 치마가 물결 친다는 얘기 뭐예요? 우리 앞에서 했던 거 그냥 떠올려봐. 뭐 하고 있는 거야? 이 치마가 뭐 하고 있다? 흔들리고 있다. 가능? 봐봐. 뭐 물결 치고 있다고. 흔들리고 있다 이 말이야. 심상 그려봐. 이해돼? 흔들리고 있다고. 다시 봐. 초마 끝에 곱게 감춘 운해당해. 초마는 치마죠. 방언이에요. 초마 끝에 곱게 감춘 운해당해. 몰라도 돼. 몰라도 돼. 근데 나왔으니까 설명한다. 운해당해는 이거 얘기하신 겁니다. 여자가 신는 신발이야. 그러면 이거 심상 그려봐. 뭐예요? 후 하고 있는데 치마 밑에 신발이 있어야 되는데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이렇게 지금 있는 거예요. 가능? 그리고 봐봐. 발자취 소리도 없이 대청을 건너 살며시 문을 엽니다. 우리 대청마루 정도는 들어보셨죠? 그러면은 이 말 뭐야? 화자가 지금 이걸 보다가 여자가 있는 걸 이렇게 봤는데 오 여자 움직이고 있구만 하다가 천천히 뭐 하는 거야 지금? 탁 가가지고 대청마루 건너서 뭐 한 거예요? 문을 착 열었어. 그대는 어느 나라의 고전을 말하는, 고전은 아시죠? 예전에 전달되어서 내려오는 기록들. 그걸 말하는 한 마리의 뭐다? 호접이다 이런 말 나와 있어요. 허접 아닙니다. 호접 뭐예요? 호접 지몽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니? 장자의 고사에 내가 나비인가 나비가 나인가? 호접 지몽 무슨 뜻이에요? 알잖아. 오랑나비 흰나비가 나비. 그럼 잘 보세요. 그대는 어느 나라의 고전을 말하는 한 마리의 나비인 것 같다. 지금 이런 얘기 하시는 거지. 그럼 나비 같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할 수 있는데? 나비 같다는 거를? 뭐 하고 있다는 거겠어? 이러고 있는 게 아니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있는 거지, 지금.
아이씨. 조지훈 선생이 이런 거 되게 좋아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러고 있는 거지, 지금. 치마가 흔들거리면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러고 있는 거라고. 한 마리의 호접이라고. 별짓거리 다 한다. 호접인 양 사풋이 뭐하고 뭐해래? 춤을 추라. 이게 춤춰! 이게 아니고 존나 멋있다 진짜. 나비 같다 진짜. 지금 이거예요 지금. 아미를 숙이고 BTS 말고요. 군대 아니고요. 뭐예요? 눈썹입니다. 눈썹. 짙은 눈썹을 얘기해. 미인의 눈썹을 얘기해요. 미인의 눈썹. 그 아미를 뭐하고 숙이고 이렇게 나와 있지. 그럼 잠깐만 봐봐. 이게 또 할게. 또 지랄 좀 해볼게요. 이러고 있으면서 춤을 추라 하고 있어. 아미를 뭐 하면서 숙이고 이거야. 다시 개지랄 좀 할 거야. 이거 내가 이 개지랄 하는 이유가 있어. 우리 뒤에 조지훈의 승무할 때 해야 돼. 우 하면서 나비인 것처럼 춤을 추고 고개를 뭐 한다? 숙이고. 납득가능? 네, 보세요. 이거를 제가 요렇게 이제 그릴 수 있다고 지금. 대청을 건너서 살며시 문을 열고 반월에 가려져, 달 무시하시고 여자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호장저고리 입고 뭐 하고 있다? 춤을 추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가능하시겠죠? 그럼 한 가지만 더 해볼게. 여기 있는 요 숙이고 뒤에 요거 좀 적어놔봐. 여기 있는 점 6개를 우리가 이제 뭐라고 부를 거냐면요. 말줄임표다 이렇게 부를 거예요. 말줄임표. 알고 있어야 돼. 점을 원래는 3개를 찍거나 혹은 6개를 찍어야 됩니다. 이게 말줄임표예요. 됐니? 그럼 이 말줄임표는요. 편의상 가운데 쓰기도 좀 힘드니까 밑에다 찍는 것도 허용한다. 가능? 그럼 말줄임표는 언제 쓰냐면요. 첫 번째, 말끝을 흐릴 때 씁니다. 어떤 거? 알았어. 이런 느낌. 가능? 두 번째, 말끝을 흐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사용되기도 해요. 여운을 남길 때도 사용합니다. 왜 이게 여운이 남냐면요. 앞에 있는 정서를 끌고 오는 겁니다. 앞에 있는 정서를 뭐 한다? 끌고 온다. 예를 들어서 뭐 저는 월드컵 우리나라 떨어진 거 전혀 아쉽지 않지만은 어떤 미친 국뽕 환자가 존나 아쉽다. 점점점점점점. 그럼 뭐예요? 아쉬움의 정도가 뭐 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끌고 가면서 여운이 남는다 이런 얘기. 아쉬워 점점점 이런 것들. 예를 들어 이런 거. 이거 뭐 다들 경험 있을 텐데. 남자친구가 이제 여자친구한테 카톡을 보내거나 여자친구가 남자친구한테 카톡 보낼 때 일요일날 만약 데이트하기로 했어. 근데 일요일날 니네가 어떤 일이 생겼어. 그래서 데이트를 못하게 됐어. 카톡을 보내. 상대방한테 카톡 보낸 거야. 미안, 나 일요일날에 일 생겨가지고 데이트 못할 것 같아 이랬어. 여자친구가 이렇게 보내는 경우도 있고요. 알았어! 점 하나 찍는 경우 있고요. 점 3개 찍는 경우도 있고요. 여섯 개 찍는 경우 있어요. 4개 중에 제일 좆된 거. 좆된 거죠, 이거는. 이건 간 거예요, 이거는. 이별을 통보받아 할 말이 없는 상황입니다. 얘는 그래도, 오케이. 납득 가능. 여기서 당장 달려가가지고, 맛있는 거 사줘야 되는 경우, 어떤 경우? 이거죠. 왜? 서운함이 상당히 걸린다.
굉장히 큰 거죠, 서운함이. 서운함과 실망감이 지금 이빠이 차 있는 거야, 지금. 알았어. 좀 이거지. 맞아? 맞아? 요런 거 하나하나가 되게 중요하다니까, 친구들. 연애를, 그래서 내가 말했잖아. 문학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 때문에? 연애를 잘하려고. 세 번째. 동적인 상황을 나타낼 때 씁니다. 동적인 상황. 다른 말로 이제 동작성 이렇게도 얘기하죠. 우리 뒤에 가가지고 이제 이수익의 결빙의 아버지 할 때도 나올 거예요. 그럼 이 동적인 상황은 언제 나오냐? 이런 것들 있지. 예를 들어서 그가 떠나고 이런 거. 혹은 그가 사라진다. 이거 뭐예요? 사라짐? 이게 아니지, 지금. 뭐예요? 맞아? 사라져가는 모습이라고. 그가 사라진다. 이래? 그럼 다시. 아미를 숙이고 같은 경우에도 이거 어떤 거예요? 우리 뒤에 이제 문제에서 나오죠? 요거 관련해서 물어보잖아, 말줄임표. 숙이고 하면 뭐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숙이고 하고 마침표 딱 찍었어. 그럼 뭐예요? 이거지. 맞아? 이건 뭐예요? 숙이, 고, 오. 납득가는? 나는 이 밤에 옛날에 살아 눈 감고 검은 곶줄을 골라보리니 가는 버들인 양 가락에 맞춰 흰 손을 흔들어지어다. 옛날에 살아 눈을 감는데요.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이 밤에 옛날에 살아. 이 말이 뭐야? 화자가 지금 뭐 한 거야? 여자가 이렇게 춤추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뭘 떠올린 거예요? 과거의 모습을 뭐 한 거야? 떠올린 거지. 근데 회상은 아니야. 왜? 이유가 뭐예요? 과거 장면이 구체적으로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지. 너 이런 거 있잖아. 옛날 생각난다. 말 들어본 적 있죠? 옛날 생각나네. 그거 뭐야? 회상이니? 아니에요. 뭐예요? 옛날 생각이 남에 따라서 감정이 촉발되는 거지. 이 사람도 뭐야? 과거 경험으로 인해서 뭐 된 거예요? 감정이 촉발된 겁니다. 그래서 눈을 감고 검은 곶줄을 골라봐요. 띠링띠링띵띵. 가는 버들인 양 가락에 맞추어 흰 손을 흔들어지어다. 흔드세요. 좀 이러고 있는 거지. 좀 이러고. 이게 뭔 개짓거리야, 지금. 별짓거리 다 하는. 가능하시겠죠? 요거 그리시면 됩니다. 이거 그리면 끝나는 문제야.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이수익의 결빙의 아버지.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이거는 이제 07학년도 수능에도 이미 출제가 됐었고요. 얘는 조금 중요합니다. 좀 많은 걸 제가 다뤄야 돼요. 특히 이제 그 마지막 문제에서 과거와 현재를 연결한다 이런 표현도 나오거든.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감상하기가 어렵다라기보다는 얻어가야 될 게 좀 많아요. 이해되시겠죠? 가볼게. 어머님 딱 떴어. 봐봐. 우리 좀 정의 좀 하고 갑시다. 여기 있는 화자가 지금 뭐 하냐면은 어머님 이렇게 불렀죠. 맞아? 이렇게 부르면서 뒤에 읽어보니까 제 67살적 겨울은 목조적산 2층 다다미 방에 한없이 추웠지요. 겨우 잠이 들곤 했지요. 이런 거 나와 있지. 맞아? 그러면 미리 그냥 빠르게 얘기합시다. 이미 이제 하고 왔으니까 알겠지만은 싹 다 뭐예요, 이거? 싹 다 뭐예요? 회상이지. 맞아? 과거 장면 구체적으로 나왔고 회상하고 있는 거를 누구한테 지금 말하고 있는 것 같아? 어머님한테 얘기하고 있다는 거 견적 나오죠. 그럼 나와 보세요. 이거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서 어머님 하고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을요, 우리가 이렇게 부를 거예요. 어머님,
이렇게 부르는 거를 누군가를 지칭하는, 정확히는 청자를 설정했다 이렇게 부를 겁니다. 이해돼? 청자를 설정했다. 좀 적어볼게요. 일로 와보세요. 우리가 이제 수능이나 평가원에서 많이 나오는 것들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릴게. 첫 번째, 대화체. 대화하는 방식이 있어. 얘는 좀 적어놔야 될 거야. 보세요. 여기 이제 화자가 계세요. 그냥 발화자라고 해볼게. 여기 발화자가 있습니다. 여기 발화자가요, 자기가 말을 합니다. 말을 할 거예요. 근데 이 말하는 과정에서 누가 존재하냐면은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듣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 부르겠어? 청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지. 말을 듣고 있으니까요. 근데 여기 있는 발화자가 청자한테 말을 했어. 그랬더니 여기 있는 청자도 발화자한테 뭐해? 말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청자도 발화자한테 뭐 한다? 말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니? 그러면 얘네들은 서로가 말을 뭐 한다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서로 말을 주고받는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다시 말을 뭐 한다? 주고받는다. 그래서 여기 있는 대화를 또 다른 말로는 대화체, 대화적 구성 이렇게 부를 거예요. 대화체, 대화적 구성. 되니? 두 번째가 이겁니다. 똑같아요. 발화자가 있어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 있는 발화자가 말을 합니다. 말을 해요. 근데 이 말을 하는 과정에서 누구를 설정해 놓냐면요, 청자를 설정합니다. 듣는 사람이 있어요. 청자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있는 청자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럼 이 말은 발화자가 일방적으로 뭐 하는 거야? 말하는 거지. 이거를 이렇게 부를 겁니다. 말을 뭐 한다? 건넨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말을 뭐 한다? 건넨다. 그렇다는 얘기는 얘네 둘 간의 의사소통은 존재하지 않아요. 이해되니? 둘 간의 의사소통은 없어. 그래서 아까 전에 앞에서 나왔던 어머님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뭐예요? 듣는 청자를 설정하지. 근데 너네 이거 풀어봐서 알겠지만은 여기는 어머님이 발화자한테 말하니? 말 안 하죠? 그럼 얘는 뭐예요? 말을 뭐 한다? 건넨다 이런 얘기야. 그럼 다시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발화자가 계세요. 근데 여기 있는 발화자가 말을 합니다. 말을 해요. 근데 특이한 점은 이겁니다. 청자가 없습니다. 말을 하는데 청자가 없어요. 청자가 없어. 그럼 이걸 우리 뭐라 부르게? 혼자 말한다. 다른 말로 뭐? 독백입니다. 이렇게 불러요. 혼자 말한다 뭐? 독백. 그러면은 말을 만들어봐. 독백체, 독백적 어조 다 가능하겠지. 되니? 근데 사실 막 엄청 중요하다 막 이것까지는 아닌데 알고 계시는 편이 좋습니다. 그냥 봐볼게. 대사에는요, 대화, 방백, 독백 등이 있습니다. 대화는
등장인물 간에 주고받는 대사입니다. 말을 그래서 뭐 한다? 주고받는다 가는 인물들의 관계를 알려주고 한대요. 이거 방백이 관객을 청자로 상정한 대사입니다. 방백이 뭐 한다? 청자를 상정해요. 너네 연극 같은 데 가보면 알겠지만은 그 있잖아. 누가 죄인인가? 막 이런 얘기 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죠? 그런 거 뭐예요? 청자를 상정한 대사입니다. 그럼 봐봐. 이 말은 뭐예요? 말을 뭐 한다? 건넨다 이런 얘기입니다. 관객들한테 관객의 대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야. 관객한테 말만 해. 관객은 나한테 그 인물한테 말을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걸 뭐라 불러? 방백. 독백은 배우가 심리적으로 자극을 받아 촉발되는 혼잣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 나오니? 내면 심리를 직접 드러낸다 이런 표현 나와 있죠. 이 말이 뭐야? 자신의 내면 세계를 드러낸다 이런 얘기지. 혼자 말하기 때문에 청자도 없고요. 이해돼? 혼잣말은 여러분들 많이 하잖아. 시험 보다가 아 X됐네. 이거 뭐야? 누구 두라고 하는 얘기니? 아니죠. 혼자 말하는 거지. 이해돼? 예, 봐봐. 오장환 고향 앞에서요. 예제로 여기저기로 떠도는 장꾼들이여 상고하며 장사하며 오고 가는 길에 혹여나 보셨나이까? 지금 이러고 있지.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장꾼들. 그럼 여기는 장꾼들이 나 봤어. 지금 그 얘기하는 거니? 아니죠. 근데 봐봐. 이리저리 떠돌며 고향에 가지 못하는 장꾼들의 서름을 독백조로 토로하고 있다. 잘 봐. 장꾼들의 서름. 서름이란 건 알겠어. 독백조래. 맞을까 틀릴까? 맞아요. 왜? 청자한테 이게 청자 혹여나 보셨나이까 한다고 해서 선생님 독백이 아니고 말을 건네는 방식입니다. 청자 없죠. 대신 뭐 할 뿐이야? 혼자 그냥 뭐 할 뿐이에요. 말하는 거지. 정확히는 어디에? 자신의 어디에서 촉발되는 어디에서 촉발되는 아까 했잖아 젠장. 어디에서 촉발되는 이 젠장? 마음에 내면 세계 속에서 촉발되는 자신의 이야기를 한다고. 이해돼? 얘 봐봐. 이거 존나 중요해. 저 현역대였거든요. 아직도 너 강원도 쪽으로 가보고 싶냐? 이거 뭐예요? 말줄임표죠. 근데 지금 말을 안 했지. 그럼 말줄임표 쓰는 이유는 뭐예요?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다. 조용히 고개를 돌려요. 여기서 장가들어 나랑 살겠냐? 또 아무 말도 안 해요. 고개를 또 돌립니다. 헤이, 너네 이거 중학교 때 배웠습니다. 이런 것들 뭐라 부르게? 옛날에 내가 학생 때는 반언어적 표현이라고 배웠고 얘네는 준언어적 표현이라고 배웠어요. 준언어적 표현이 뭐야? 행동, 몸짓 이런 것들. 잘 모르겠는데 할 때 뭐? 잘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 그럼 잘 봐. 얘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죠. 근데 뭐 하고 있어? 고개를 돌림으로써 자신의 의사를 뭐 하고 있니? 표시하고 있죠. 그럼 얘 뭐야? 독백도 아니고 말을 건네는 것도 아니고 뭐예요? 대화. 왜? 서로가 서로의 의사를 뭐 하고 있으니까? 주고받고 있으니까. 그럼 봐봐. 어머님 청자 설정했어. 답은 안 와. 말을 건네. 또 독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봐도 무방하다. 제 7살적 겨울은 7살적 겨울은요. 목조, 나무로 만든 적산가옥 2층 다다미. 적산가옥도 체크해놔. 시험에 진짜 많이 나왔어요. 적산이란 말은 뭐냐면은 적들이 남기고 간 가옥이다 이 말이야. 가는 적들이 남기고 간 가옥. 이해돼? 적들이 남기고. 그럼 여기서 적은 누구겠어요? 뒤에 보니까 다다미방 나와 있네. 뭐니? 일본 사람들이 남기고 간. 광복 이전에 일본 사람들이 남기고 간 가옥이야. 가능하시겠죠? 야, 봐봐. 이미 기출됐습니다. 보이시죠? 적산집 뒷간이 밖에 있을 리가 없다. 적산집 뭐라 나와 있어? 해방 전에 일본인들이 지은 신식 가옥을 이른다. 가능하시겠죠? 얘도 봐. 여기 주제소란 말 나와 있어요. 이것도 너네 작년 9월 모의평가 두 출발해서 봤을 거예요. 여기는 주제소는 뭐냐면은 일본의 경찰서를 얘기합니다. 얘도요. 또 나오죠. 두 출발. 주제소, 경찰서로 갔다. 또 나오죠. 주제소, 경찰서.
내지인은 뭐게요? 과거에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들이 조선 사람들 차별하기 위해서 했단 말이야. 그래서 내지인, 그 다음에 외지인 이렇게 얘기했다고. 이해돼? 내지인은 일본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적상가옥, 적들이 남기고 간 가옥, 2층 다다미 방에 벌거숭이 유리창 깨질 듯 울어대던 외풍 탓으로 한없이 추웠지요. 밤마다 나는 벌벌 떨면서 아버지 가래기 사이로 시린발을 밀어놓고 벌레처럼 파고들어 얼굴 문 채 겨우 잠이 들곤 했대. 나만 봐. 화자 뭐해? 화자 뭐해? 화자 뭐해? 과거를 떠올리고 있죠. 그럼 자신의 무엇을 인식하고 있다? 내면세계 인식하고 있다. 즉 화자는 뭐하고 있습니다? 성찰하고 있고요. 과거점을 구체적으로 나왔으니까 뭐 회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지. 됐니? 그럼 아버지와의 어떤 기억을 떠올리고 있다. 문제 없죠? 아버지와의 기억을 떠올리고 있어. 기억을 회상한다. 가능하시고요. 요즘도 추운 밤이면 이거 뭐라 해글래? 현재. 그럼 이 말은 뭐예요? 과거 회상하다가 현재. 그럼 현재니까 이거 뭐라 할래? 외부 세계. 현실이 되겠고요. 맞니? 곁에서 잠든 아이들 이불깃을 덮어주며 늘 그런 뭐라 나와있어? 추억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됐니? 그러면 얘기해봐. 아버지와의 기억을 회상하다가 이제는 뭐 하는 거야? 자기 자신의, 화자 자신의 화자의 자식들에게 이불을 덮어 씌워주는 거지. 맞니? 이거 하면서 뭐 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하면서 뭐 한다는 얘기예요? 누가 떠오른대? 아니, 추억이니까. 누구와의 추억? 누구와의 추억? 누구와의 추억? 아버지와의 추억 때문에 마음이 아픕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아버지가 그쵸. 아버지가 현재 계셔, 안 계셔? 안 계시죠? 그럼 얘기해. 구제하는 대상을 뭐 한다? 정확히는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야. 부재하는 대상을 생각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리움이 있습니다. 그럼 화자의 내면에 뭐가 있다? 결핍이 있습니다. 가능하겠지. 나를 품어주던 그 가슴이 이제는 한 줌 뼈가루로 살았습니다. 그러네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네요. 붉은 흙에 자취 없이 뒤섞여 있음을 생각하면 옛날처럼 나는 다시 아버지 곁에 눕고 싶습니다. 뭐란 얘기야? 아버지를 다시 뭐 하고 싶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가능하지? 한 가지만 좀 더 나아갈게. 뒤에서도 이제 문제 나올 거야. 여기 있는 외부 세계 현실, 화자의 자식들한테 이불을 덮어준 건 뭐예요? 성년이죠. 얘는 뭐예요? 어렸을 때지. 그래서 뭐라 불러 얘를? 유년 시절. 가능? 유년 시절. 그래서 아버지를 다시 만나고 싶은 거야. 결핍의 상태에 있어요. 그러면 명시적으로도 나왔지만은 여기 있는 화자의 지향은 뭐예요? 뭘 지향해? 이상이 뭐예요? 이상이 뭐예요? 그쵸? 아버지와의 재회지. 근데 얘는 이루어질 수 있을까? 없을까? 이루어질 수 없어요. 가능? 그러면은 아버지는 보고 싶지만 실제로는 볼 수 없으니까 더 나아가서 뭐까지? 내적 갈등까지. 가능? 그런데 어머님, 오늘은 영하의 한강교를 지나면서, 여기는 영하는 말 그대로 우리 영상 영하 할 때 그 영하예요. 추운 날. 한강교를 지나면서 문득,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 너는 이런 거 잘 봐. 문득이 뭐예요? 그쵸? 평소에 잘 의식 안 하다가 불현듯 이런 얘기지. 문득 나를 품에 안고 추위를 막아주던 67살 적 그 겨울밤의 아버지가 이승의 물로 화신, 무슨 뜻이에요?
드러나셨다, 나타나셨다 이런 얘기지. 이게 진짜로 갑자기 아버지가 아들아, 나 보고 싶었느니 내가 돌아왔느라. 지금 이거 아니에요? 뭐라 해글래? 영화의 한강교 물을 보면서 누가 떠오른 거야? 아버지가 떠오른 거지. 맞아?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아버지가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이렇게 읽으셔야죠. 이거죠, 이거. 지금 물속에 빠져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뭐 하는 거야? 아버지를 떠올리고 있는 거지. 그럼 여기는 화자의 내면 속에 뭐가 있다? 뭐가 있다? 그리움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 했었죠? 물가에 이르렀다. 나와 물고기 사이창이 하나 생겼다. 물고기네 방이 한눈에 훤했다. 나의 뭐 같았다? 생각 같았다. 물속이 생각 아니야. 생각 같은 거야. 왜? 뭐가 있으니까. 그곳에 대한 뭐가 있어서? 그리움이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나오지. 성년이 된 화자는 물고기를 보면서 유년 시절에 자신의 생각을 뭐해? 회상해. 두 글자뭐? 성찰. 성찰하면서 뭐 한다? 7인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있다. 여전히. 그리움을 가지고 있다. 요거 얘기하는 거지. 했었죠? 그래서 요렇게 읽어낸다 이 얘기야. 가능하시겠지? 그럼 잘 봐. 그러면은 이걸 덮어주면서 무엇까지 나아간다? 아버지가 화신에 있다라고 하니까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어떻게 됐다라고 얘기하실래요? 심화되었다. 지금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지. 오케이? 그림이 뭐 됐다? 심화되었다. 품 안에 부드럽고 여린 물살은 무사히 흘러 바다로 가라고 꽝꽝 얼어붙은 잔등으로 혹한을 막으며 하얗게 얼음으로 엎드려 있던 아버지. 이게 아버지가 지금 갑자기 살아 돌아왔는데 너무 추워 하면서 지금 눈에 파묻혀 계신 거 아닙니다. 아버지에 대한 내면의 아버지의 그리움이 내면 속에 있는 상태에서 얼어붙어 있는 물을 보니까 뭐라고 있는 거야? 하얗게 얼음으로 묻어 있다? 엎드려 있습니다. 이런 얘기지. 세 개 좌우하신 거죠? 그리고 이 부분. Father. 별표 5개 박으세요. 우리가 시에서 여운을 남기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운은 남는다라고 얘기했었죠? 첫 번째입니다. 반복입니다. 반복. 여기 있는 반복은 여러 개가 될 거예요. 시어의 반복도 되고요. 문장 구조의 반복도 되지. 문장 구조가 반복되는 걸 우리가 뭐라 부르게요? 비슷한 문장 구조가 반복된다. 대꾸다 이렇게 얘기하죠. 됐니?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말줄임표. 그래서 반복도 우리 했었지? 운율, 리듬감, 감정지속, 여운, 그 다음에 주제의식 강조, 내면세계 강조. 말줄임표도 역시 뭐 여운을 남긴다, 동작성, 말끝을 흐린다 이런 얘기.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가요. 명사형 시행 종결입니다. 명사형 시행 종결. 예를 들어볼게. 왜 이게 여운이 남는지를 확인을 해볼게요. 보세요. 아버지가 보고 싶다 이런 문장 있다 해볼게. 아버지가 보고 싶다 이런 문장. 근데 얘를 문장의 순서를 바꿔볼게요. 문장 순서를 바꿔볼게. 그럼 뭘로 바뀌어? 보고 싶다 아버지가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뭐라고 쓴다? 보고 싶다 아버지. 그럼 뭐예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를 뭐 하는 거야? 여기 있는 아버지라고 하는 시어에 뭐 한다? 집약시킨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니? 그리움의 정서를 여기에 집약시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이해돼? 요 세 가지는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럼 저만 보시죠. 아버지, father. 반복했죠? 두 번 했죠? 반복이죠?
명사형으로 시행 끝냈죠? 그 다음에 뭐까지? 말줄임표까지. 그러면 여운을 남기는 방법을 무려 몇 가지나? 3가지나 사용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 정도로 여기 있는 화자가 가지고 있는 그림이 뭐하다? 큽니다. 이런 얘기였는 거지. 납득하는? 얘 볼까? 우리 말줄임표 했었죠? 아까 전에. 여기 있는 말줄임표 뭐였어? 말끝을 흐린다, 동작성, 여운을 남긴다 이런 얘기 했던 거 기억나? 전나무 우거진 마을 집집마다 누룩을 디디는 소리, 누룩이 뜨는 내음새. 이거 뭐라 읽을래? 냄새. 심지어 이거 거산어 2에서도 나왔죠? 이거 뭐예요? 냄새입니다. 근데 왜 굳이 내음새라고 표현한 거예요? 냄새하면 좀 어때? 촥! 이런 느낌이잖아. 누룩이 은은하게 쫙 퍼지는 거야. 그걸 뭐라 표현한 거예요? 내음새. 그럼 여기 있는 요 말줄임표는 또 뭐예요? 그 냄새가 뭐 한다? 은은하게 뭐 하는 거? 퍼지는 거를 얘기하는 거겠지. 얘도요. 졸라 어렵죠, 이것도. 한마디 불렀으나 다음은 목이 메어 얼마를 벙하니 딸의 얼굴만 바라보다가 심상 그려봐. 그러한 어머니의 마음을 알아줄 턱이 없는 운전수가 재촉하는 경적을 2원 올렸을 때 그는 또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이거 뭐예요? 막 목이 메어. 딸내미, 가면 안 되는데? 하는데 운전수가 뭐 한 거야? 빵빵 한 거지. 내면색이 인식하다 뭐 한 거예요? 현실? 재인식. 하다가 그저 입에서 나오는 대로 이야기합니다. 내면세계에서 나오는 대로 얘기하는 거야. 뭐든가, 정신 차려. 조심해서 해라. 이거야.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걸 조심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때요, 지금? 목이 메이고요. 딸내미가 막 떠날 것 같고, 그러면서 마음이 급하니까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해돼? 마음이 안 급하면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마음이 안 급하면 모든 걸 정신차려서 단디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겠지. 근데 딸내미 떠나가고 마음은 조급한데 말은 안 나오고 떠나가는데 뭐라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모든 걸 정신 차려 조심해서 해라. 이렇게 되는 거야. 이 말줄임표도 역시 뭐예요? 해라! 이게 아니고 뭐예요? 해라! 이거야. 떠나가고 있으니까. 말끝이 흐려진다고. 얘도. 내가 말줄임표 떴죠? 여기 뭐가 나와 있어? 말을 이으려다 말고 말끝을 흐린다. 아까 우리 반복. 동일한 시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감정을 뭐한다? 고조시킨다. 반복하면 뭐가 생기니까? 운열, 리듬과 감정의 지속, 여운, 내면세계 강조. 반복과 변형을 통해 주제를 강조한다. 주제의식 강화. 얘도 말줄임표 떴죠. 당신. 이제 우리 할 수 있어 이거. 당신! No! 뭐라 해야 돼? 당신. 말끝을 뭐 하는 거야? 흐리는 거야. 당신이란 말 참 좋죠? 그래서 불러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어요. 어떤 심적 상태에 놓인 화자의 발화로서 형상화. 형상화가 뭐예요? 구체화. 독특한 발화 방식, 끊어질 듯한 이어질 듯 서술, 어휘의 반복적 출현. 당신. 그럼 당신이란 말 참 좋죠? 읽어보면 알겠지만 그리움에 대한 내용이야. 수시로 등장하는 말줄임표와 쉼표. 우리가 지금 앞에서 계속 빌드업한 게 이것 때문입니다. 말줄임표와 쉼표가 계속 사용돼. 사랑의 기억을 떠올리거나 성찰, 상처를 치유하지 못한 화자의 내면, 당신과의 이별로 인해서 상처받은 그리움이나 그 다음에 아픔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시적 장치들이라고. 그럼 이런 걸 통해서 내면 세계를 더 뭐 하겠다? 구체적으로 드러내겠습니다. 이런 얘기 하시는 거야. 우리가 하는 내용들은 절대 벗어나지 않아요. 이거 다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이야. 아유, 마지막. 월훈. 뭐 찍혀있어요? 달무리. 뭐라 나와있니? 시상이 뭐 돼 있다? 집약된 시어. 여운을 남긴다. 어디였어? 집약되어 있고 여운을 남긴다. 했던 내용입니다. Father.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시상을 집약한다. 반복을 통해서 감정의 지속, 여운, 운율 앤드 반복. 가보시죠, 3번. 야, 졸라 많죠? 할 거 졸라 많지? 이 고비를 넘기셔야 돼요. 내가 계속 강조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시중에서 지금 이 대치동 바닥, 목동, 중계동, 평촌 가리지 않고
저희만큼 문학 이렇게 심도 있고 깊이 있게 하는 사람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금 뭐 무슨 국어 국문학과 가자, 문창과 가자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잖아. 뭐만 보여줘 나 지금. 평가원 기출만 보여줍니다. 평가원 기출만 보여주고 있어요. 내가 헛짓거리 하는 거 아니야. 저도 안 나오는 거 안 해요. 그거만큼 시간 아까운 게 어딨어. 안 그래? 니네 지금 가뜩이나 진짜 시간 없잖아. 6월 지금 거의 말 돼가고 있는데 7, 8, 9, 10, 11월 2주 남아있는데 안 나오는 거를 내가 하겠냐? 그럴 리 없어요. 나오는 거 해. 근데 그 나오는 걸 하려면은 니네가 그동안에 학습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안 돼 있으니까 내가 압축해가지고 지금 원기옥 쏘고 있는 거잖아. 원기옥이나 잘 받아먹어. 언니 팔짱 끼지 마. 씨. 너희 지금 이두박근을 나한테 자랑하는 거야? 추워? 또 추워? 25도로 올렸어. 아, 얘기해. 춥다고. 가보자. 아유, 힘들어. 가를 바탕으로 나의 기억부터 미음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에요. 두견이 소리처럼 깊어갑니다. 얘기했었죠? 뭐예요? 두견이는 원래 울고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점점 뭐하고 있어? 지나가고 있는 거야. 자연적 시간, 밤. 그게 작가의 내면 세계에 따라 문학적으로 무슨 뜻? 주관적, 개성적으로 뭐한다? 재구성, 재해석됩니다. 다른 말로 세계에 자화하고 있습니다. 그 답은 1번이죠. 2번. 니은은 과거형과 현재형의 적용이 작품의 내적 상황에 따라 달라졌어? 뭔 쌉소리야. 이거 찍으면은 바보. 살며시 문을 열고 서정시에서 동작의 변화를 현정으로 묘사하지 않은 경우 열고라고 나와 있잖아요. 없이 열고 현정이잖아. 4번. 시간의 정확성. 미친 소리 하지 마. 잘 보세요. 이거 보세요. 나와봐. 과거와 현재를 통합적으로 인식했대. 그럼 과거와 현재가 괴리되어 있는 거 하나 된다. 거기까지는 오케이. 거기가 오케이. 왜? 뭐 하고 있으니까? 옛날에 살아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래서 이걸 뭐라 얘기하는 거야? 성찰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지. 근데 이게 시간의 정확성이랑 무슨 연관성이 있냐고. 5번. 흔들어지어다 시간의 흐름이 들어도 과거형 절대 원심 없지. 근데 좀 어때? 문제가 좀 어때요? 좀 쉽죠? 짜치죠? 이게 당시 비평문의 한계야. 그럼 지금은 어떻게 묻게? 가 같은 비평문을 안 줘. 각 시별로 뭘 주는 거야? 보기를 주는 거야. 더 깊이 있는 감상을 묻는다고. 이해돼? 얘도요. A 섹터를 중심으로 다를 이해합니다. 보이시죠? A 섹터, 가를 바탕으로 뭘 이해해? 나를 이해해. 4번 보니까 A 섹터를 중심으로 뭘 이해해? 다를 이해해. 그 다음에 6번 보니까 B를 중심으로 또 뭐해? 다를 이해해. 다를 감상해. 그럼 이 말은 뭐예요? 당시 비평문의 출제 의도는 뭐야? 비평문을 하나 주고 이거 하나 주고 뭐 하자는 얘기예요? 이 작품도 읽어봐. 이 작품도 읽어봐. 이 얘기야. 이해되세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 이게 없어. 대신 이제 뭐 하는 거야? 단일 작품 하나에 보기를 깔아준다고. 그래야 더 깊이 있는 감상을 물어볼 수 있으니까. 비평문 하나 줘버리면 이거에 맞춰서 문제를 조각해야 된다고. 그래서 깊이 있는 감상을 못 물어봐. 그래서 지금은 이걸 바꾼 거야. 이해돼? 가보자. 서정시는 현재 순간에 과거의 경험들이 공존해 있다. 아까 했었던 내용이죠. 성찰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어. 근데 이게 정말 놀라운 점은 28학년도 예시문학으로 그대로 나와 있어요. 화자의 경험이나 기억이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형상화된다. 무슨 얘기야 이거? 경험이나 기억 뭐예요? 내면 세계 속에 있었던 회상 이런 것들이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형상화된다. 내면 세계를 구체적으로 드러낸다 이런 얘기야. 시간과 공간은 화자의 과거 경험과 현재상을 잇는 회상, 상징적 공간과 화자가 처한 현실 이걸 뭐해? 동일시해서 뭐한다? 현재 시점. 그럼 이 말은 뭐야? 과거와 현재가 뭐 된다? 딱 분절되는 게 아니고 뭐? 하나가 된다. 모호성이 존재한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든 내면에서 떠올린 것이든 시공간의 감각적 이미지 무슨 얘기야? 묘사. 화자가 직면한 현실로 받아들여져 독자의 공감을 유도한다. 이게 뭐예요? 세계의 자화를 하고 독자들이 이걸 공감할 수 있게끔 한다 이런 얘기야. 이해돼? 다시 봐.
시간의 모호성이 두드러지고 의도적 변형을 드러냅니다. 보시죠. 아버지와 겪었던 유년 시절을 어머님에게 들려주는 시상전개. 뭐라 나와 있어요? 뭐라 나와 있어요? 들려준다. 들려준다. 누구한테? 어머님한테. 그래서 여기 있는 과거, 이때가 유년 시절이죠. 과거와 현재가 서로 뭐돼? 이어진다 이런 얘기지. 뭐 때문에? 자식들한테 이불을 덮어주고 아버지가 자기를 안아주었던 것과 뭐 되는 거야? 오버랩 되는 거지. 2번. 목조 적상 가옥 2층 다다미 방의 현재 위치 미친 소리죠? 현재는 지금 뭐야? 자식을 낳은 상태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답은 쉬워. 근데 와봐. 과거의 이야기를 전해준대요. 과거의 이야기를 전해줘. 그래서 여기 봐봐. 시적 현재 의미를 생성한다. 이거에다 밑줄 쳐봐. 우리 6번에서 이거 다룹니다. 6번에서 이거 다뤄요. 시적 현재 의미를 생성한다. 의미를 생성한다는 게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의미 생성이 뭔데? 이거 물어봐야 돼. 가보자. 3번. 옛날처럼 나는 현재 순간의 과거의 경험들이 공존해 있습니다. 그쵸? 옛날처럼 나는 아버지를 떠올리면서 지금 여기 있는 자식들한테 이불 덮어주는 거지. 공존해 있고요. 67살적 그 겨울밤을 영하의 한강교를 지나면서 과거와 현재 통합이 이루어져. 얘기했었지? 건너면서 과거에 상한다. 근데 잘 보세요.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던 의미를 생성한다 이런 표현 나와 있지. 다시. 과거와 현재 여기 뭐라 나와 있어 지금? 뭐라 나와 있어요? 통합이 이루어진다 이런 말 나와 있죠. 또 앞에 가보니까 뭐 나와 있어? 의미를 뭐 한다? 생성한다 이런 얘기 나와 있지. 이게 24학년도 9월 발표가 오답률 제일 높았던 문제였어. 보기 짧아? 전혀 지문 이해하는데 도움이 안 돼? 그러면은 보기를 쓸모가 없겠네? 당시 애들이 이게 왜 박살났을까요? 문학작품들의 소재들은 연관성 속에서 서로 유사 혹은 대립의 관계를 이룸으로써 의미를 생성하거나 그 특징을 부각하는 효과를 낸다 이렇게 나와 있어. 나만 봐. 졸라 중요한 얘기 좀 할게. 필기를 준비하시죠. 빈 공간에다가. 너네가 올해 수능에서 만나게 되는 문제가 난도가 높다면 무조건 이 문제를 물을 겁니다. 의미를 물을 겁니다. 구체적인 정확한 감상을 물을 겁니다. 이해돼? 저만 보세요. 진짜 중요한 얘기야. 이 얘기 제가 앞으로 남은 기간 내내 울고 먹을 거예요. 저만 보시죠. 우리 6번 풀면서도 계속 얘기해야 돼서 제가 얘기합니다. 여기 장면이나 소재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상관없어요. 장면이나 소재가 있습니다. 또 장면이나 소재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A라고 불러볼게요. B라고 불러볼게. 잘 봐. 얘네 둘은요.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Just A and just B. 아무 상관없어. 근데 얘네들이 유사성으로 엮일 겁니다. 유사성은 뭐예요? 비슷하다 이런 얘기지. 맞아? 비슷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 비슷한 것을 바탕으로 그 비슷한 거를 우리가 4개의 요소다 이렇게 부를 겁니다. 비슷하다라고 하는 4개의 요소로 뭐 할 거냐면요. 연결, 결합, 통합이 이루어집니다. 연결, 결합, 통합이 이루어질 거예요. 이해돼? A라고 하는 장면 하나, B라고 하는 장면 하나, 얘네가 전혀 관계없어. 근데 유사성이라는 4개 요소를 통해 연결되고 결합되고 통합돼요. 그러면 100%입니다. 뭐가 생기냐? 새로운 의미가 만들어집니다. 새로운 의미가 생성됩니다. 예시를 들어볼게. 극단적 예시를 좀 들어볼게요. 여기서도 한번 얘기해볼까? 그냥 이걸로 한번 얘기해볼게요. 일로 와봐. 보세요. 문학작품들의 소재들은 연관성 속에서, 연관성이란 말 나와 있지? 얘네들이 유사 혹은 대립의 관계를 맺어. 이게 뭐예요?
매개 요소. 의미를 생성하거나 특징을 뭐한대? 부각한대요. 지금 우리 이 얘기한 거야, 지금. 가능하세요? 새로운 의미가 만들어진다고? 근데 봐봐. 자, 이런 예시 한번 들어볼게. 보세요. 실제 기출이야. 에이젠슈타인의 회의 문자라고 하는 데서 나왔어요. 보세요. 여기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나무가 있어요. 적어놔. 사람 있고 나무가 있어요. 한자 정도는 알지? 이 한자 정도는? 사람 인자가 있고요. 나무 목자가 있습니다. 전혀 상관없죠. Just human and just tree. 아무 상관없어. 근데 얘네가 유사성으로 엮일 겁니다. 어떤 유사성이요? 나무 밑에 있는 사람이라는 걸로 엮일 겁니다. 그러면 무조건 뭐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연결되고요. 결합되고요. 빨간색 써야겠다. 연결되고요. 결합되고요. 통합이 이루어져. 그럼 뭐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뭐가 생긴다? 새로운 의미가 만들어져. 맞니? 근데 이걸 실제 한자를 찾아보면은 사람인 플러스 나무를 하면은 요런 한자가 나타나고요. 이 한자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게? 쉴휴라고 부릅니다. 이해되니? 쉴휴라고 얘기한다고. 그럼 그 말은 나무 밑에 있는 사람을 전혀 상관없는 소재들이야. 사람과 나무예요. 사람이 나무 밑에 있으면 어떤 의미가 만들어진다? 어떤 의미가 만들어진다? 그쵸? 쉬다, 휴식하다라는 새로운 의미가 만들어진다고. 이게 뭐라고? 새로운 의미라고. 이해되세요? 이해돼? 또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차은우를 갖다 놓고 차은우 좀 뭔가? 송강을 갖다 놓고요. 차은우 할게요. 차은우랑 송강을 갖다 놨어. 공통점, 유사성 뭐예요? 잘생김. 카리나 윈터, 카리나 장원영. 둘이 나란히 갖다 놨어요. just 카리나, just 장원영이야. 새로운 의미. 존나 예쁘다 말고요. 나도 저런 딸내미 낳고 싶다 뭐 이런 생각 안 들까? 아닌가요? 들겠죠? 당연히. 부럽다. 난 부럽다도 먼저 들겠다. 저런 삶은 어떤 삶일까? 차은우의 삶은, 차은우 계속 얘기하면 안 돼. 어떤 삶일까? 송강이나 이런 존잘남들의 삶은 어떤 삶일까? 그래서 얘네들이 다 묶이면은 뭐가 된다는 얘기야? 잘생김과 예쁨의 특징이 뭐 된다? 부각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반대로 이런 것도 있겠네요. 여기 A와 B가 있는데 제가 여기다가 만약에 서로 다른 거를 넣어볼게. 전혀 다른 요소를 집어넣을게요. 세모를 집어넣었어. 그럼 얘네는 어때? 비슷하지가 않죠? 어때요? 서로 다르죠? 그래서 이걸 우리 뭐라 불러? 대립성입니다. 이렇게 불러요. 대립된다는 얘기는 서로 뭐하다? 다르다 이런 얘기겠지. 대비된다. 이 대립성을 가지고도 연결, 결합, 통합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또 뭐가 생겨? 새로운 의미가 생기는 겁니다. 너네 혹시 분노의 질주라는 거 본 적 있니? 분노의 질주에서 그 드웨인 존슨이랑 분노의 질주 한 8이었나 7이었나 기억 안 나는데 거기에 이런 장면이 나와요. 드웨인 존슨은 그 스크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 등장하는 또 주인공이 있어요. 근데 드웨인 존슨은 막 테토야 막 훅훅 하면서 막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일단 단백질 쉐이크 때려 박은 다음에 막 이 근력 운동하고 그 다음에 거기 등장한 또 다른 주인공은 막 우아하게 일어나서 아메리카노 한 잔 쫙 마셔요. 근데 색감이 저 보세요. 색감이 드웨인 존슨은 시뻘게 주황빛이야. 그리고 다른 주인공은 약간 푸르딩딩해요. 그럼 이거 무슨 뜻이에요? 성격이 뭐하다는 얘기예요? 다르다 이런 얘기지. 대립된다 이 얘기예요. 이해돼? 한 가지만 더. 제가 굳이 예시를 좀 들어볼게요. 고병이는 키가 작다. 거짓명제야, 씨부랄. 거짓명제. 근데 제가 여기다가 뭘 집어넣을 거냐면요. 이수근보다 이렇게 해볼게요. 얼마나 키가 작은지 감이 안 와. 근데
이수근보다 키가 작다 하면 씨발 족밥이네 이 새끼 이렇게 된다고. 얘랑 비교되면서 뭐 하게 되는 거예요? 특징이 뭐 된다? 부각된다 이런 얘기. 가능하시겠지? 그럼 다시 와봐. 여기 봐봐. 당시 존나 논란이 많았다고 애들이 뭐 원문 찾으면서 지랄 연몇 탭댄스 쳤어요. 봐봐. 9개의 대륙과 1만 개의 나라예요. Just continent and just country. 아무 연관성 없어. 얘네가 바다 안의 육지라는 유사성으로 관계를 맺어요. 연결되고 결합되고 통합되죠. 맞아? 그랬더니 뭐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야. 천하의 지도가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야. 근데 잘 봐. 이게 당시 이제 이거 가져오서 애들이 뭐 선후 관계가 잘못됐다 뭐 이런 애들 개소리 하지 말고 just 대륙 and just 나라야. 아무 연관성 없어. 근데 이게 바다 안의 육지라는 이유만으로 지도라는 의미가 생기냐는 거야. 당시 원문을 읽으면 그렇지, 당시 이제 지문을 읽으면 그렇지 않아. 우리 이거 시즌2 가서 할 거야. 시즌2 아니면은 저기 마지막 커리큘럼에서 할 거예요. 지금 미리, 익숙한, 한번 이제 페이스 투 페이스 한번 해보는 거야. 지금 이거 하면 너네 죽어요. 봐봐. 얘도 보세요. 작가의 시선에 의해 특정한 부분이 뭐돼? 부각된다 이런 말 나와 있지. 주관적 인식이라는 거 견적 나오시죠. 시공간을 배경으로 하는 사건에 뭐 나와 있어? 선택과 뭐? 결합. 선택이란 의미 있는 부분을 선택해요. 주관적 인식이겠지? 결합이란 이렇게 선택된 시간과 공간을 다양한 방식으로 연결해요. 그래서 뭐 돼? 새롭게 사건을 구성해. 장면과 소재를 연결, 결합, 통해서 새롭게 만든다고. 이해돼? 얘도 봐, 이거 봐. 의미가 생성되는 양상. 자기 경험 물론 내면의 정서나 의식 등을 투영해서 새로운 의미를 만듭니다. 세계의 자아화한다는 얘기고요.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 자신을 새롭게 해석해서 의미를 만들어. 내면에 수용하네? 그럼 성찰한다 이런 얘기겠네요? 새로운 의미 만들어집니다. 자기와 외부 세계를 상호적으로 대비합니다. 대비는 차이를 얘기하죠? 양자에 대한, 서로 다른 것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통해 의미를 만들어내. 새로운 의미를 만든다 이런 얘기예요. 주관적 인식한다 이런 얘기로. 똑같은 얘기만 하고 있죠. 휴식과 같이 추상적인 개념은 상형 문자로 표현합니다. 아까 했던 내용이에요. 회의 문자래. 무슨 얘기야? 회의, 컨퍼런스 아니고요. 의심 품다 아니고요. 의미를 품다. 쉴 휴는 사람인과 나무목이 결합된 한자입니다. 결합했더니 뭐가 만들어져요? 추상적 의미. 휴식이라는 말의 의미는 사람도 없고요. 나무에도 들어있지 않아요. 두 개의 문자가 결합되면서 뭐가 만들어져? 새로운 차원. 추상적 의미를 표현해. 가능? 졸라 많아요. 한두 개가 아니야. 만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에요. 샵 92, 고급 레스토랑. 영희가 접시에 고기를 서투르게 썰고 있어요. 우철이가 도와줍니다. 불이의 집 마당, 잊고 있는 고기예요. 식구들이 둘러앉아 고기를 먹습니다. 먼 곳으로 들려오는 집 부수는 소리, 해머 소리. 여기 이제 이 영희가 이 불이네 집의 딸내미예요. 근데 딸내미가 이제 레스토랑 가서 저기 썰은 거야. 근데 얘 봐봐. 샵 92예요. 얘 뭐예요? 샵 93이에요. 장면이 연속적이죠. 맞니? 근데 봐봐. 몽타주라는 말 나와 있어요. 그 몽타주 밑에 봐. 뭐라 나와 있어? 넓은 의미로는 편집 작업, 좁은 의미로는 뭐라 나와 있니? 서로 다른 화면을 뭐한다? 결합합니다. 저만 보세요. 서로 다른 화면을 뭐해? 결합. 그럼 결합하니까 서로 다른 장면이 결합하니까 뭐가 생성되겠어? 새로운 의미가 생성된다. 맞니? 그래서 여기 봐봐. 우철이랑 고기 먹고 영희를 뺀 가족이 고기를 씹고 있고 다양하고 자세하게 묘사되면서 겹쳐지는 거야. 그렇다는 얘기는 이 장면이랑 이 장면이 연결, 결합, 통합돼. 어떤 유사성에 의해서 연결될까? 매교요소 뭐인 것 같아요? 느낌 오니? 뭐랑 연결되는 것 같아? 노란색. 고기. 고기 썰어 먹는 걸로 연결, 결합, 통합된다고. 그래서 당시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고요. 중심이 되는 이야기인 주플롯 M에서 부수적인 이야기인 부플롯 S로 전환될 때 두 장면 사이의 유사성이나 대조점을 활용해서 장면의 연기가 매끄럽게 이어진대요. 이 얘기하는 거 아니니 지금? M과 S가 한 장면 내에서 만날 때 나뉘었던 두 플롯이 더욱 긴밀하게 연관됩니다. 의미가 생성된다 이 얘기야. 고기는 주플롯과 부플롯의 자연스럽게 연결된 유사성으로 연관됩니다. 그럼 여기서 뭐 안 물어봤어요?
뭐 안 물어봤어요? 새로운 의미를 물어봤죠. 그럼 새로운 의미 만들어봐. 어떤 의미? 두 가족, 그러니까 가족의 서로 다른 모습을 보여주면서 비극성을 뭐한다? 부각한다. 그럼 다시 휴 67살 그 겨울밤 장면 혹은 소재 영화의 한강교를 지나면서 장면 또는 소재 이게 뭐 돼? 연결되고 결합되고 통합돼요. 근데 뭐 안 물어봤어요? 새로운 의미 안 물어봤죠. 어떤 의미가 만들어져?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이걸 잡는 거야. 이게 제대로 학습이죠. 5번. 그 겨울밤에 아버지가 이승의 물로 화신했다고 표현함으로써 과거와 현재를 분리하지 않는 시간의 모호성. 아버지가 떠오르니까, 성찰되니까. 5번. Yes. 의도적으로 변형한 시어 리듬감의 변화줘요. 뭐 의도적으로 변형하고 있는 거 봐볼까? 고하라, 고바라 뭐 이런 거 나와 있고요. 전통적인 소재와 예스런 말투로 고전적 분위기. 분위기는 무조건 상황이에요. 전통적인 소재 뭐 나오는데? 호장저고리, 예스러운 말투. 예스러운 말투 하면은 일단 사투리. 그 다음에 뭐 되게 좀 천박하진 않잖아요? 이 정도 센스있게 볼 수 있을 것 같아. 시적 상황에 등장하는 인물의 행위를 어디에? 자연물에 뭐 한다? 빗대어 표현했다. 뭐? 호적. 색채어 나와 있네요. 색채어. 색채어 한번 확인해볼까? 어디 나와 있는데? 기억 안 나요, 저 색채어. 자줏빛 호장. 자줏빛 호장. 그래서 뭐 나와 있어? 색채어라고 나와 있지. 감각적으로 형상화하니까 뭐? 묘사. 5번. 말줄임표를 사용하여 정적인 상태와 동적인 상태가 충돌한다. 충돌은 무조건 뭐? 괴리. 근데 말줄임표 뭐였어? 수기, 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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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정적인 게 아니고 뭐만? 동적인 것만. 6번. 비를 중심으로 있는 겁니다. 요즘 또 추운 밤이면 아버지 곁에 눕고 싶어요. 나를 품에 안고 그 다음에 추위를 막아주던 모습과 여기 보세요. 이 모습과 이 모습이 여기 뭐라 나와 있니? 호응한다 이런 말 나와 있죠. 무슨 얘기예요? 대응된다. 다른 말로 뭐 연결, 결합, 통합이 된다. 즉 서로 다른 장면이 연결, 결합, 통합되면서 뭐가 만들어지겠어? 새로운 의미. 자식을 걱정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시적 화자에게로 이어진다. Yes. 2번. 아버지, 부재에 대한 시적 화자의 애틋함, 합쳐. 뭐? 그리움. 그래서 뭘로 남겨요? 여운으로 남긴다. 한 줌 뼈가루, 하얗게 엎드려 있는 아버지의 강의 이미지를 뭐한다? 연결, 결합, 통합됩니다. 아버지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표현해. 감각적 표현 뭐? 묘사. 나를 품어주던 그 가슴과 꽝꽝 얼어붙은 잔등의 대비. 대비는 무조건 뭐? 차이를 전제한다 얘기했었지. 근데 이거 보세요. 내면의 의도와 반대되니? 이게 뭐예요? 우리 했었습니다. 내면 세계와 반대로 말한다. 뭐? 반어법. 반어법. 우리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내면 세계와 반대로 말해. 긴장감이 올라가요. 왜? 괴리감이 커지기 때문에. 주목 강조된다고.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 긴장감을 부여해볼까? 봐봐. 여기 앉아있어. 야! 했어? 잘생겼네? 뭐예요? 긴장감 확! 샹! 올렸죠? 근데 내가 기대했던 건 뭐예요? 너 이 새끼 뭐해? 이거였는데 실제는 뭐예요? 잘생겼네? 반대로 얘기했지. 근데 잘 봐. 우리 대비, 대조할 때 이거 아까 전에 우리 했었던 거예요. 촉각적 이미지 할 때 서늘한 옷자락에 열로 상기한 물. 서늘한 뭐 차가운 거, 열로 상기한 거 뭐 따뜻한 거. 얘네들이 서로 뭐돼? 대비된다. 그래서 얘도 뭐예요? 내가 그만큼 뭐하다? 아프다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내면의 의도와 반대되는 거예요. 반어예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정의야. 내면의 의도와 뭐한다? 반대된다. 여기 있죠? 반어적 표현을 통해 시적 긴장감을 고조합니다. 뭐예요? 내면의 의도와 달리 다르게 나오니까 괴리감 커지네? 긴장감 올라가네? 주목 강조되네. 반어적 표현으로 주제의식 강조한다? Yes. 왜? 긴장감이 높아지고 주목 강조되니까. 나보기 하지 마시고 보이고. 이거 무슨 뜻이에요? 이거 알죠? 알죠? 진달래꽃. 무슨 뜻이에요? 무슨 의미야? 진짜 보내주겠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보내기 싫습니다. 반어적이다.
얘도요. 삭막한 도시 환경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참아내며 웃꽃을 피우는 나무의 반어법. 아, 삭막하네. 외부 세계가 삭막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이걸 참아내고 있어요. 그걸 나무의 반어법으로 인식한대. 즉, 내면과 반대로 말해. 반대로 행동해. 도시 환경에 적응하면서 꽃을 피워요. 아, 무슨 뜻이야? 원래는 뿌리 박지도 못하고 있어. 그럼 뒤져야 되는데 뒤지지 못하고 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적응하고 있어. 그래서 내면 세계와 반대로 행동하고 있다 이런 얘기지. 이거 우리 회사 사람들 회사 다닐 때 맨날 이러지. 아, 퇴사하고 싶다. 아, 퇴사해야지. 아, 퇴사해야지 하면서도 그 누구보다 열심히 성실하게 출근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 우리 부모님들 다 이거예요. 아, 나도 그래요. 우리 아침에 일어날 때 아, 수업 가기 싫다. 근데 내가 선생인데 내가 가야지 씨부를 하면서 일어났거든요. 얘 봐봐. 다시 아버지 곁에 누웠고 싶은 현재와 아버지 가랭이 사이로 시린발을 밀어넣었던 과거를 뭐예요? 연결합니다. 연결, 결합, 통합되어 새로움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뭐 나와? 아버지에 대한 뭐? 그리움. 됐니?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요거합니다. 얘는 가볍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얘도 좀 볼 게 있어요. 말줄임표랑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킥킥, 그놈의 쌍놈의 킥킥. 그 쌍놈의 킥킥 때문에 제가 좀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보여드릴 게 있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이거 하고, 그 다음에 고전 세계관 한번 리마인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규원과 쭉쭉 들어갈 겁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잘 보세요. 잠깐만, 스탑빗. 어디 복습해야 되는, 어디 해야 되는지는 얘기는 해줘야지, 내가. (93페이지) 93페이지 넘어가서요. 15번, 17번 봐보세요. 지향하는 삶을 실천하는 태도와 변화 과정 이런 말 나와있죠. 지향하다 떴으니까 이거 뭐 잡아야 돼? 결핍 잡으셔야 됩니다. 15번. 17번. 유학자로서의 신념 그리고 선택한 가치를 추구한다 이런 말 나와있죠.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4대부의 성리학적 세계관에 입각해서 읽어야 된다 이런 얘기지. 경제적 문제로 인해 곤란을 겪은 상황에 대한 성찰 이런 얘기도 나와있죠. 두 번째 줄에 17번 두 번째 줄 고민과 해소 과정 뭐라 읽을래? 내적 갈등이라고 읽어주셔야 되는 거지. 이래? 이거 잡아내는 게 포인트가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규원가로 넘어가서요. (119페이지입니다) 얘 존나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20번에 별표 5개 박아놔. 여기서 이제 해학을 다룰 겁니다. 해학을 다룰 거예요. 해학하면 너네 그냥 웃긴 거 이렇게만 하잖아. 이거 다룰 겁니다. 되시겠죠? 고생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봅시다.